자,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 강의를 하고 있는 김석입니다. 드디어 이제 시험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이 끝나서 참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이 교차할 텐데요. 자, 이번 32회 부동산 세법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를 한번 문제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년 동안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일단 부동산 세법은 전반적으로는 예상한 대로 지문이 좀 길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또 그동안 출제 안 됐던 문제들이 한두 문제 좀 출제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또 전체 문제를 봤을 때 뒤에 양도소득세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풀어봤던 그런 스타일들의 문제도 좀 나왔었고요. 그래서 긴 지문을 많이 연습을 하셨고 또 어떤 낯선 그런 문제들을 잘 쏙아내서 하셨더라면 좀 당황하지 않고 푸셨을 것 같은데요. 또 실제 참 난이도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문제를 풀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법은 16문제라는 거 다 아실 거고요. 25번 문제부터 문제가 출발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25번 문제. 자, 이거는 지문은 좀 길었는데요. 지문은 좀 길었는데 평상시 우리가 많이 접했던 또 문제 풀이 시간에도 접했던 그런 내용들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바로 취득세 종합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요. 바로 취득 시기 내용이 되겠죠. 자,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를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면은 이거 체크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기억납니까?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유권 이전 고시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때는 고시 효과가 고실이다, 고실이 다음 날이다. 그렇죠. 키워드 잡아야 된다고 그랬죠. 다음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자, 요 문장 우리가 사실 많이 봤었던 지문이에요. 바로 과세 유형의 변경 지문이 되겠죠. 자, 정답은 요 2번 지문이 우리가 틀린 문제인데 취득 후 중과세 대상이 되었을 때는 즉 유형이 변경됐을 때는 취득한 날부터 60일까지 신고를 납부하는데 항상 우리가 문제 풀면서 조심할 게 뭐였어요? 요 가로 문장. 가산세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다. 요거 금방 찾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번 문제는 여러분들 큰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이거 제가 뭐라고 했죠? 물론 저한테 이제 배우신 분들은 금방 아실 것 같은데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기억납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즉 대한민국 정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 정부의 취득은 부과한다.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자. 그다음에 5번입니다.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우리가 사실상 취득하면은 취득으로 보자. 실질과세 원칙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맞는 문장이에요. 26번. 자, 26번도 여러분들 이건 미등기 양도 문제. 자, 제가 우리 문제 풀면서 제가 백선 특강 때도 또 우리 모의고사 문제 풀 때도 도형모의고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렇게 박스 주고 골라봐라 이런 문제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역시 그 예상은 빗나가지 않은 상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미등기 양도자산의 불이익 규정이죠. 옳은 것은 이라고 되죠. 옳은 것은. 자, 얘는 일단은 당연히 세율은 이거는 금방 우리가 할 수 있죠. 과세표준의 70%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특공제 우리가 안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계산공제 적용 배제입니까? 계산공제 가능하죠. 네, 얘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옆으로 0.3%의 저율공제가 가능하잖아요. 하지만 기본공제 적용 배제가 되는 거죠. 장특공제도 안 되고 기본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차익의 70%다. 그렇죠? 자, 정답은 2번. 기역, 니은, 리을. 그래서 아마 1번, 2번 푸시면서 여러분 좀 기분 좋게 푸셨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27번 문제 갑니다. 27번 문제. 27번 문제는 취득세 납세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지문도 우리가 사실 많이 봤던 그런 지문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건 익숙하죠? 네, 지목 변경, 가액 증가, 취득으로 보지 않나요? 자, 옳은 거 찾는 거예요. 네, 그러면 취득을 본다가 돼야죠. 그 다음에가 요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거. 즉 우리가 요런 얘기 했었죠. 형의 지분은 6이고 동생의 지분은 우리가 3대 등기를 마치고 나서
지분 조정한 것은 증여로 본다. 그러나 증여로 보는데 상속 회복 청구에 소송하다 보니까 확정 판결이 있었어요. 자, 이런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한 거니까 이 경우에는 증여로 본다, 안 본다, 보지 아니한다가 돼야죠. 그러니까 아마 요 문장을 생각 안 하고 요 부분만 생각했다면 좀 혼동이 될 수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자, 우리가 등기를 하고 지분 조정이 됐다 이런 말이 나왔을 때는 증여받은 것을 본다라는 것이 됐는데 등기하기 전에 뭐 지금 등기했다는 말은 없잖아요. 등기하기 전에 뭐 신고했다거나 등기하기 전에 조정했다거나 이런 소송 중이거나 이랬을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그래서 취득세 납세 문제에서 나왔던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것도 우리가 직계존속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되면은 우리가 증여로 의심한다. 하지만 교환이라는 객관적인 취득이 있었을 때는 뭘 본다? 무상이다, 유상이다? 유상으로 가야죠. 자, 이 질문은 여러분들 해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부분도 우리가 문제 풀면서 했었어요. 즉 취득 물건 증여로 승계 취득했을 때는 등기 등록하더라도 아니요. 이거 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 등록이 되면 이미 효력이 발생된 거잖아요.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등기하기 전에 60일까지 공정 증서에 따라 계약 해제 사실을 입증했다면 이건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가 자,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 자, 요거 정답이 이제 5번인데요. 배우자. 자, 요 지문이 좀 헷갈렸다 하더라도 얘는 확실하잖아요. 배우자나 또는 직계존속이 아닌 경우, 아니라고 하죠. 아닌. 이걸 봤어야 되는데 이거를 안 봤다면 이거 모두 중요하냐? 아니죠. 이 좀 많이 봤습니다. 부담부 중에 제가 강조 많이 했었던 질문이죠. 그러면 채무를 인수했으니까 채무 인수는 뭘 보자? 그렇죠. 유상을 봐야겠죠. 자, 정답은 우리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25, 26, 27은 어느 정도 공부를 다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정복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28에서 난이도 상. 자, 세율을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또 가운데 있는 세율까지 정확하게 외워야 되는 문제. 물론 우리 재산세 세율을 외우고는 들어갔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런 내용까지 외워야 되느냐. 그래서 아마 28번 문제는 정확하게 또 외워야 되고 또 보통 세율 비교가 되지 않으면은 이 부분은 좀 여러분한테는 부담이 됐을 거다라고 예상합니다. 자, 얘는 재산세 편수율이 가장 높은 것은 자, 그동안 출제됐던 거는 뭐 사치성 재산을 여기다 살짝 집어넣어가지고 금방 맞히게 했었는데 자, 우리 토지구분 문제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토지구분이 나왔는데 토지구분을 물어보면 세율을 물어본 거죠. 자, 종합합산 얘는 종이호죠. 종이호 0.25 종이호 0.2에서 0.5% 별도합산 별이사 0.2에서 0.4% 그 다음에 자 1억 원의 광역시 군지역에서 우리가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기준 현재 영농 자 우리 농업법인이 하고 있을 때는 무슨 과세? 분리과세. 그렇죠. 농사지고 있잖아요. 분리과세일 때는 농지는 0.07%. 자,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이면은 중과가 되지만 아닌 지역에 읍면 지역에 공장용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재산세는 과밀억제권역에 신증설한 공장 건물은 중과한다. 그렇지 않은 공장 건물은 얘는 0.25% 비례세율이 되죠. 금액이 5억이 되든 뭐든 간에 일치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가 과세 표준이 1억 5천만 원인 주택은 우리가 0.1에서 0.G14 4%의 구간이다. 왜냐하면 얘는 별장은 제외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요 1세대 1주택에 대한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는 거. 왜냐면 이건 뭐죠? 이렇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면 0.05에서 0.35%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그 기준이 9억 원 이하 요 단서 조항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좀 명확하지가 않다. 자, 그런데 1억 5천만 원이면은,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이면 이 또 가운데 세율을 냈어요. 0.15%가 됩니다. 0.15%. 이 중에서 0.15%. 자, 어쨌든 얘는 우리가,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높은 거는, 얘죠. 5천만 원일 때는 0.2 최저세율. 그래서 최저세율의 과표세율을 알고 있는지, 요걸 이제 물어본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외웠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암기가 안 돼 있으면은 우리가 또 토지 구분이 안 돼 있으면은
또 실수를 할 수가 있었겠죠. 네. 자, 그다음에 그래서 28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9번입니다. 자, 28번은 좀 그랬다 치더라도 29번은 좀 무난했습니다. 자, 틀린 것은 이거는 뭐 우리가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내용에서도 출제가 됐던 유사 내용적인 질문이고 여러분들 익숙한 질문이죠. 자, 얘는 틀린 것인데요. 이거 1번 질문 우리 많이 봤잖아요.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공정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예요? 70%죠. 주택은 몇 프로? 60%. 이거 뭐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가 공용도구로 유료예요? 무료죠? 무료. 무료로 사용했을 때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죠. 네, 그럼 유료로 썼을 때는 무료로 썼을 때는 부과하지 않는 거고. 그럼 무료가 아니라 유료로 우리가 썼다. 돈 다 내고 썼다. 그럼 이거 부과해야죠. 자, 이거 제가 설명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물납은 허가사항이야. 그렇죠? 근데 문제는 부동산 가액을 물납 허가를 아니, 시가는 맞는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라든가 이런 데서 했었죠. 재산세 물납 평가나 모든 평가 시점의 기준은 납세문제 정할 때는 언제예요? 과세 기준일 현재. 자, 이 부분을 집어냈을 것 같은데 그냥 물납 신청 시가만 봤으면은 이걸 놓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 질문 많이 본 질문이에요. 자, 주택이죠. 주택. 이거 많이 본 질문이죠. 주택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지라도 세율을 따질 때는 따로따로 한다, 합산한다. 합산한 과세 표준의 세율을 적용해 주죠. 그 다음에 자, 5번은 세부담의 상한. 우리가 이것도 많이 외웠었잖아요. 3억까지는 105%, 3억 초가 6억 이하. 그렇죠? 3억 초가 6억 이하잖아요. 6억 이하. 6억 이하니까 어떻게 돼요? 6억 이하니까 6억 원까지는 100분의 110이 되겠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30번. 자, 30번 문제는 처음으로 등장한 문제입니다. 물론 시가표준액이 뭔지는 아는데 이렇게 시가표준액만 가지고 디테일하게 지엽적인 문제를 박스형 문제로 출제를 했습니다. 자, 올해 분명히 제가 뭐 강의하면서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문제는 보통 10%에서 20%, 두 문제 이상 정도는 그렇게 된다. 역시 예상대로 그렇게 됐어요. 왜? 이런 내용까지 우리가 디테일하게 보지는 않거든요. 나온 적도 없었고. 그런데 이번엔 이 시가표준을 탁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그럼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세 산정할 때 쓰는 말이죠. 자, 그럼 옳은 것은 1번 기억이 답이 됩니다. 그러면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우리가 보통 공시지가로 한다. 이거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건물의 신축 가격에다가 행안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가지고 국토부 장관. 자, 여기서 이제 말장난을 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지방세는 지자체장들이 정합니다. 그러면 지자체의 최고 권위자가 행정안전부 장관이에요. 행정안전부 장관. 그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이 되면 되는 거지. 이걸 또 참고로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내용 가지고 문제가 살짝 비틀어놨네요. 그렇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시가표준 내용으로 정하는데 공시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이것도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건데 문제는 그걸 국토부 장관이 한다? 아니요. 행안부 장관이 해야 된다. 그래서 지방세는 지자체장이 정하는 거니까 지자체장은 행안부 장관에서 결정한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아주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31번 문제는 이 등록면허세 문제가 나왔는데 이 등록면허세 문제를 요즘 유행하는 사례를 주고 해석할 줄 아느냐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런 문제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했는데 이 부분은 등록면허세에서 여러분들 충실하게 어떤 그 내용 정리를 했더라면은 응용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헷갈렸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답이 보이거든요. 왜냐면 자, 얘는 전세권 설정 등기했죠.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 설정 등기상의 납세문자 누구가 됩니까? 전세권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전세권자가 누구죠? 이건 뭐 등기부 많이 하셨으니까. 을입니까? 갑입니까? 그렇죠?
을이 설정했죠. 을이. 그렇죠? 네, 을이 설정한 거 아닙니까? 그럼 전세권자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을이 되죠. 전세권자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얘는 전세권. 우리 전세권은 과표가 뭐가 돼요? 우리 여러분들 그 요약표 같은 데 보면 전세 금액에 대해서 곱하기 0.2% 이거 생각해내시면 되잖아요. 그럼 시세가 아니라 보증금이 3억이니까 3억에 0.2% 그러면 얘는 60만 원이 되나요? 60만 원? 네, 3억에 0.2%?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3억에 20%가 6천이고 3억에 2%가 600이니 6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는 아닌 거고. 이건 최저한세잖아요. 그다음에 납세지가 주소지, 소재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보증금에 아니죠. 이외 등기잖아. 이거는 무조건 0.2, 1000분의 2. 과표는 3억 원이 아니라 6억 원이 아니라 3억 원이다. 그렇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번도 뭐 어려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냥 우리 평상시 연습한 대로 납세무자 과표 세율 나올 거다. 그거를 하나의 사례 문제로 만든 것뿐이에요. 네. 32번 이것도 이제 사례 문제인데 저도 이거 백선 특강 때 이런 식의 스타일 문제를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우리 끝부분에 자 98번 문제 보면은 어떤 역시 상황을 주고 그러니까 요즘은 문제 스타일이 제가 그 문제 풀면서도 어떤 사례를 주고 이 사례에 대한 문제를 상황을 맞출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을 연습을 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이런 문제 되게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얼마큼 연습했느냐 자 이겁니다. 그러면 개인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병에게 양도하였다. 틀린 것은 네. 그러면 갑이죠. 네. 그러면 갑이 을로부터 취득해서 병에게 양도했다. 얘가 주인공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요 경우에 보시면은 갑이 을로부터 증여받았다면 취득세니까 취득세는 납세무 성립이 취득하는 때인데 이때는 증여니까 증여의 취득세는 뭐예요? 많이 본 질문이죠? 계약일. 그렇죠? 계약일. 그다음에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하지 않았다면 관련하여 을이 누구예요? 을이 매도인이고 여기는 매수인이잖아요. 그렇죠? 공부상의 소유자죠. 네. 그러면 이거 제가 이렇게 썼죠. 만약에 5월 28일 날 잔금은 치르고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다.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공부상의 소유자와 사실상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사실상의 소유자가 내는데 이거에 대한 변동 신고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공부상의 소유자한테 고지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변동 사실을 우리가 신고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할 때는 과표와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로서 확정한다. 네, 신고로서 우리가 확정 가능하죠. 원칙은 정보부가지만 신고가 가능하다. 그다음에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40만 원 취득했다면 네, 등록면허세는 면세점이 없잖아요. 면세점 제도가 없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으로 아마 이 부분 때문에 혼동이 일어날 수 있었을 건데요. 확정되지 않는다. 확정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확정신고 제도가 있는데 예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정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지는 거예요. 만약에 확정력이 없다면 신고 안 한 거에 대해서 문제를 우리가 삼지 않는다. 자,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확정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예외적으로 양도세 말고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신고에 대한 확정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정부가 결정하거든요. 정부가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데 양도세는 자진 신고 제도이기 때문에 신고로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3번 문제. 자, 이것도 사례형 문제로 나왔습니다. 아마 34번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도 고민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의외로 답은 의외로 간단하게 연결되는 거였었어요. 겁을 되게 줬던 문제인데 자, 그래서 국내에 집이 두 채가 있다. 그다음에 상가가 하나가 있다. 이런 상황을 준 거예요. 틀린 것은 1번 갑의 주택에 대한 전세는 주택별, 이거 많이 봤죠? 주택별, 개별 과세, 이거 많이 봤을 거예요. 개별 과세한다.
그다음에 상가 건물에 대한 전세는 시가 표준액에 법령이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하여 산정한다. 맞죠? 70%? 네. 그리고 세율은 비례세율. 예, 세율은 0.25%니까 이거 비례세율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자, 3번은 뭐냐면 3번은 이거 이중과세 방지 규정이에요. 이중과세 방지. 즉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기준금액이 있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또 종부세를 부과한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냈던 것만큼은 차감시켜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을 빼준 거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해주고 재산세 표준세율에 대한 산식에서 재산세액을 빼준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 종합부동산세 네, 공시가격 합해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요거는 이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했죠. 이미 다 계산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재산세부를 빼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준금액을 초과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를 빼주는 건 재산세 기납분을 빼주는 거잖아요. 그럼 재산세 기납분을 빼주는데 여기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네, 이 말이 일치하지 않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재산세 표준세율이니까 당연히 이건 재산세를 빼주는 거니까 요 재산세를 빼주는 거니까 재산세 비율을 곱해줘야죠. 이미 종부세는 계산이 됐는데 여기 엉뚱한 걸 곱해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문을 발견했느냐, 그다음에 이게 왜 여기 나온 거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바로 이 그림을 좀 생각했더라면, 그렇죠? 자, 그 부분을 찾기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습니다. 4번, 요거는 뭐 평했습니다. 상가 건물은 종부세 안 나오죠.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6억을 공제한 금액에서, 자, 올해 개정됐죠? 개정된 거 물어봤죠? 95%. 우리 많이 연습했어요. 95%를 곱한 금액을 해서 누진세를 해준다. 자, 다만 세율 가지고 괴롭히진 않았네요. 원래는 이것이 출제될 줄 알았는데 조정적인 이주택자냐 법인이냐 이거 가지고 이번에 출제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출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려를 해준 것 같고 그 앞에 있는 그러니까 역을 좀 찌른 부분이 있겠죠. 이런 부분은 거의 뭐 우리가 다루지 않는 그런 지문인데 다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우리가 했더라면은, 그렇죠? 자, 그 부분이 좀 아쉬웠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4번. 자, 어쨌든 33번 문제도 좀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34번. 34번 문제는 또 난이도가 좀 있을 수 있었는데 문제는 이게 답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딱 대충 봐도 다른 지문이 확실치 않더라도 우리가 확실한 답이 있죠. 자, 옳은 것은 이게 답이 2번인데요. 답은 2번인데, 자, 합산 배제 있죠. 집이 여러 채가 있더라도 사업 목적이나 문화재나 임대 뭐 등등 있을 때는 제외한다. 자, 당연히 등록 문화재가 있는데 문화재 주택을 합산과세 하겠습니까? 당연히 제외시켜 줘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른 지문이 혼동이 됐다 하더라도 이 지문은 확실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지문 보겠습니다. 1번 지문. 네. 올해 이제 요 개정된 지문 물어본 거죠. 올해 개정된 내용을 우리가 물어본 겁니다. 바로 1세대 1주택자. 자, 1세대 1주택자입니다. 그런데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제혜택이나 세액공제나 그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는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신청을 해야죠. 왜냐면 이 공동명의 1주택자는 신청사항이거든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봐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틀렸고요. 그 다음에 합산 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을 각각 한 채씩 소유한 경우에 일반 주택의 주택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 원래 주택의 정의는 상시 주거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자, 아니고요. 그 다음에 4번. 6억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 자, 이거는 올해 우리가 마지막에 개정됐고 제가 이거는 강조했었던 질문이죠. 우리가 자, 1세대 1주택자가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3억이 아니라 5억을 공제한 금액에 6억 공제가 되죠. 그래서 5억의 6억으로 개정이 됐다. 그래서 11억 공제를 받아야겠죠. 그리고 공정시장 가입비를 곱해야 된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5번 1세대 1주택자에 대해는 종합부동산 상주세액에서 소유자의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른 자, 역시 이것도 개정상 물어본 거죠. 중복공제율이 70%가 아니라 100%에 80이 되죠. 80%.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5번입니다. 자, 35번 문제는 우리가 아주 평이한 지문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특히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인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뭐 그렇게 복잡한 내용들 없었어요. 그렇죠? 다만 여기서 내용을 보시면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근데 토지분 종부세를 물어보면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바로 납세무의 절차, 이 장면처럼 조세총론에 나오는 납세무의 성립, 납세무의 소멸 내용을 여기서 출제를 했습니다. 네, 자 갑니다. 1번 옳은 것이죠. 과세 대상 중, 자 이거 많이 봤어요. 분리과세 대상은 종부세 나와요? 안 나오죠. 근데 종합부동산세 분납 허용이 안 됩니까? 허용이 되죠. 네, 얘는 허용이 되잖아요. 250만 원 초과되면 6개월 이내 우리가 분할 납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닌 거고 물납은 허용이 안 되죠. 야, 이건 뭐 그냥 주는 문제는 요 지문은. 그다음에 부정행위가 없고 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았을 때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자, 기본적으로 제척기간이 몇 년이에요? 5년이 되는 거고 만약에 부정행위가 되면 몇 년이었죠? 10년이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인 토지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의 상한, 이것도 한번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받았다면 당연히 상한을 받기 전에 받은 후죠. 받은 후의 세액에서 공제를 해줘야겠죠. 네. 자, 3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6번 갑니다. 자, 우리 36번 이거는 여러분 많이들 푸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도세 계산 문제 나왔는데 전통 우리 연습 많이 하고 들어갔었죠. 분명히 이거 우리가 추계가액 문제 낼 수도 있다. 그래서 뭐 동영 모의고사 때도 제가 냈었고 백선 문제도 냈었는데 바로 그 내용 나왔습니다. 양도 차익 문제라. 자, 그러면 여기서 키워드 나왔네요. 확인 불가능 끝났네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공식 딱 떠올려야 되는 거죠? 양도가액에서 마이너스 취득금액을 몰라. 자, 양도가액 실거래가 5억 알아. 그 다음에 기준시가 4억. 취득 당시 기준시가 2억 원이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것을 매매사례 감정가 있다는 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산가. 그러면 환산가라는 것은 양도 당시 가액 5억에다가 양도 당시 가액 4억분의 취득 당시 가액 2억. 그러면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2억 5천이 되겠습니다. 2억 5천. 그리고 마이너스 계산공제. 계산공제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3%. 그럼 기준시가가 얼마예요? 2억. 2억에 3%가 되면 600. 그럼 2억 5천 6백이 되는데 자, 다만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을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금액으로 된다. 요거 기억나시죠? 장롱에서 발견된 비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비용 얼마? 2억 6천. 자, 왔네요. 왔어. 2억 6천. 그러면 2억 6천이니까 어떻게 되죠? 이거 많이 해봤잖아, 우리가. 자, 5억에서 2억 6천 해야죠. 왜? 이게 더 큰 걸로 가는 거니까. 그럼 얼마야? 2억 4천이 답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거는 뭐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 연습 많이 하신 분들은 좀 반갑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양도세 문제가 뒤에서 많이 집중적으로 출제됐는데 뒤 문제는 그렇게 복잡한 내용 없었어요. 37번입니다. 양도 또는 취득식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 이거 연습 많이 했고 역시 예상한 질문 나왔습니다. 틀린 것은 1번. 자, 정답이 1번인데 이거 제가 요 백선 특강이라든가 동영 모의고사 때 이거 냈어요. 이거 조심하자. 그렇죠? 자, 뭐예요? 환지 처분이 일어났는데 권리 면적 변동 없으면 환지 전 취득이고 증환지 감환지가 되면 환처분 공고해야 되는데 공고가 있은 날이에요? 있은 날에 다음 날이 된다가 되죠. 다음 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장기 할부 조건이 됐을 때는 등 동그라미, 그다음에 인 동그라미, 사 동그라미 중 무슨 날? 빠른 날이 된다. 그다음에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자가건설했다. 그러면 사용해야죠. 허가를 받으면 허가 1인 사용 승인이 되는 거고 허가가 안 됐으면은 사용이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는 민법 제245조 1항. 자, 점유란 말을 나왔으니까 시효 취득을 말하네요. 점유 개시가 먼저다, 등기 먼저다, 점유 개시. 자, 대금 정산이 원칙인데 분명하지 않다며. 그러면 형식적 기준일이니까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 개소로 가져야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38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8번입니다. 자, 역시 이것도 뭐 사례형 문제로 나왔습니다. 뭐 미화 20만 달러 어떻게 했는데, 그렇죠? 20만 달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이해하고 있느냐. 자, 역시 이것도 우리가 정리하고 들어갔었는데 뭐 예상한 내용들이 출제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국외 1주택을 미화 10만 달러에 취득해서 20만 달러 양도했다.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뭔가 어떤 사례 상황을 주고 자꾸 문제를 내려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의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는 거죠. 5년 이상 주선을 두고 있다. 그러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뭐냐? 틀린 것은 자, 이거죠. 국외 주택을 양도했을 때 양도 차익은 양도가에서 취득가액까지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계상공제라는 말이 나와요. 계상공제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3% 규정이잖아요. 이 말이 국외자산은 이 말이 있을 리가 없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자, 여기 뭐 기타 경비다. 그런 말이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2번 지문은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외화 차익금으로 또 발생한 환차익은 부동산 판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외하자. 이건 기출됐던 지문을 그대로 냈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그 다음에 자, 기본공제 3번 기본공제 연 250만 원 공제가 되죠? 네, 소득금액에서 자, 문제 없고. 그 다음에 맨날 강조하는 거 국외자산을 양도할 때는 장기 보유 투표 공제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가 해외 주택을 양도하면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가 돼야죠. 그렇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번입니다.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번에는 미등기 양도 문제. 이 출제원이 미등기 양도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아까 랜드 또 냈습니다.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을 모두 골라봐라. 즉 등기 불능자산이죠. 등기 불능자산을 골라봐라. 그렇죠? 그러면 다 허가를 받지 않아. 1세대 1주택으로서 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 불가능. 법원의 결정 때문에 등기 불가능. 도시개발사 끝나지 않아서 등기 불가능. 그렇죠? 자, 이랬을 때는 불이익을 받는다, 받는다, 안 받는다. 자, 정답은 모두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만 모두 정답이라는 말에 여러분들 아마 현혹이 됐었다면은 이거는 틀리지 않았을까? 이랬더라면 또 실수를 또 틀릴 수 있었겠죠. 그렇죠? 자, 하지만 미등기 양도는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체감 난이도는 있으니까요. 자, 마지막 40번입니다. 자, 이거 2월 과세 부당이 참 계속 뭐 농협무용사 백선 특강할 때마다 얘기했는데 역시 출제가 됐어요. 네. 그럼 2월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2월 과세를 적용했을 때는 항상 이 문제라면은 증여자, 수증자, 제3자,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이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2월 과세는 증여세 내잖아요. 증여세 낸 거 경비인정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그렇죠? 해줘야죠. 산입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산입한다가 돼야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취득 시점은 그 자산을 증여한 날이에요? 증여한 배우자가 그 자산을 증여한 날이에요? 아니죠. 증여자가 당초 취득한 날이다. 이거 뭐 몇 번 강조했죠. 증여자가 취득한 날이다. 당초. 자, X. 그 다음에가 우리가 요 지문이죠. 양도일로부터 소급해서 5년 이내에 양도했을 땐 2월 과세를 적용한다. 다만 5년 이내일지라도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사망,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2월 과세 안 하는 것이 2월 과세 하는 것보다도 세금이 더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수용, 비자발적 처분 이런 사유 있었죠. 이거 많이 연습했잖아요. 이거 지금 물어본 거 이거. 근데 원래 그냥 혼인관계는 포함인데 사망 나왔죠. 사망. 요 키워드를 봤었어야죠. 사망. 그렇죠? 제외. 근데 사망을 했다면 얘는 2월 과세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가 얘는 이번엔 뭐예요? 공익사업을 위해서 수용됐어. 수용 나왔죠? 수용은 2월 과세 적용한다 안 한다? 수용은
2월 과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하지 않죠. 하지 않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월 과세를 적용한 결정세금이 이거잖아요. 2월 과세를 적용 세금이 만약에 100만 원이야. 그런데 2월 과세 하지 않고 계산 세금 결정세보다 적대. 그럼 얘는 120이야. 그럼 당연히 2월 과세 안 하고 세금을 받으려고 한다고 그랬죠, 제가. 그러니까 5년 이내일지라도 2월 과세 적용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용하지 아니한다 돼야죠. 그렇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뒷부분 35번부터 40번까지는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라든가 이런 내용을 충실히 하셨다면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조세 총론이라든가 취득세 세율, 그 다음에가 양도소득 세율, 종부세 세율 나오긴 나왔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세율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냥 비례냐 누지냐 이게 성격 위주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문제, 그다음에 특히 올해 보유세에 대한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역시 개정상을 반영한 보유세 이슈를 출제를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왜 시가표준액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재산세 세율을 정확하게 외우고 있느냐 이런 두 문제 정도는 좀 아주 지엽적이고 낯선 질문이 출제가 됐습니다. 예상대로. 그러나 이제 다른 문제들은 이제 내가 얼마만큼 실수를 줄였느냐 그래서 한 두 문제 아니면 한 네 문제 정도, 서너 문제 정도는 좀 여러분한테 부담이 될 수는 있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뭐 주사위는 던져졌고요. 어쨌든 시험 치르느라고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좋은 결과로 결과 나오셨기를 바라고요. 또 전체적으로 점수가 혹시라도 저기 하신 분들은 아직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있으니까 저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의 신청할 만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출문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